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조금 전에 나왔던 이슈 얘기 아마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FOMC에 대한 좀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슈 제목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역시 FOMC입니다. 네, 뭐 역시라는 거는 좀 예상대로의 어느 정도 좀 흐름으로 가져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그동안 이제 뭐 인내심이라는 이 be patient라는 문구가 좀 삭제됐다는 부분이 좀 큰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FOMC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뭐 새로운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모두가 원하던 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진짜 무서워 덜덜 떨던 것들이 전혀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물론 considerable time이라는 게 삭제가 되고 네. be patient라는 문구가 이번에 삭제가 된 것 사실입니다. 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가기 위해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은 절대 지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be patient. 사실 이것도 재밌어요. be patient 삭제한다고 미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삭제하니까 삭제할 거니까 쫄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또 확인까지 해주셨어요. 그 스테이트먼트가 doesn't mean we are going to be impatient. 그러니까 patient 반대, 아주 충동적으로 몰린다거나 뭐 이런 게 절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또 확인 사살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이런 시장 스탠스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되겠네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는 항상 좀 대비를 하고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어떤 기회는 FOMC에서 좀 연준에서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옐런 의장도 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크게 감안하고 말씀대로 안도감을 형성하면서 이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FOMC 회의에 대해서 정말 말씀대로 달라진 게 없는데 외신 반응 좀 구체적으로 어떨까요? 뭐 일단 외신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따르면 이제 그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경제 역사상 그중 가장 큰 통화 정책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차례로 이제 조금 금리를 올리면서 엑시트 전략을 지금 구사하는 시기까지 이르렀다. 이거 지금 옐런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달러 강세로 인해서 물론 달러 강세 때문에 수출이 약화되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명서 자체에서는. 그렇지만 주택시장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특히나 2%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일단 좀 더 몇 주 내지는 몇 달 동안 좀 더 개선되는 모습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해서 이제 뭐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죠. 정확하게 얘기한 거는 4월 달에는 일단 하지 않겠다라고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나설 거다. 급격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어떤 경제 성장 전망이라던가 물가 전망치를 조금씩 낮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물가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017년에 2% 달성이면 굉장히 좀 긴 텀을 갖고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당장 금리 인상 그럼 예상대로 6월이나 9월쯤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하기는 할 터인데 네. 원래 무서운 거는 속도 그리고 폭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장 굉장히 큰 폭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 매크로 변수들이 막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제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그런 시간 동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천히 가져가겠다라는 것 자체 3년 가까이 되죠. 네. 그렇게 되면 뭐 금리를 올려도 심하게 급하게 올릴 것은 아니다. 옛날 생각해보면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서 금리가 좀 크게 많이 올라간 오랫동안 시점이 지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하는 구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뭐 충격은 일단은 조금 뭐 좋게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래요. 지금 어쨌든 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이런 부분이 일단은 좀 크고 전체적으로 좀 경제 성장률 전망치나 여러 가지도 조금 이제 낮게 잡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글쎄요. 지금 흐름 자체가 좀 요것뿐만 아니라 어떤 유가의 흐름과 좀 같이 좀 맞물려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흐름을 좀 같이 집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판을 일단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금리 인상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신흥국에서 돈이 어느 정도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6월이 될지 오늘 뭐 아까 우성문 기자의 그 뉴스에 따르면 10월까지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6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음 FOMC인 4월 달에 다음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1개월 동안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노동시장, 주택시장, 인플레이션, 수출 모두가 개선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마법사도 아니고 이거는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달보다는 아마도 한 9월 달 내지 10월 달에 진짜 지금은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 가능성 자체가. 그래서 판이 깨지기 전까지는 주식 시장 계속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유가라든가 달러의 상승도나 그리고 유가의 상승 어느 정도 정상화 이루어진다. 왜냐면 인플레이션 2%를 맞추기 위해 유가가 오르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유가를 드라이브하는 가장 큰 주체는 미국입니다. 그렇죠.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 셰일업체를 도산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에서 그냥 뭐 토라져 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유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유가가 다시 어느 정도는 튀어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좀 보는데 조금 사실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WTI를 확인을 했는데 브렌트유는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 WTI 마이너스가 있더라고요. 아직 센티멘트가 굉장히 뭐 완전히 개선된 상황은 아니구나. 보면 플러스로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시장 막판에서 이렇게 돌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유가는 분할 매수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40불 근처에서 분할 매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될 부분인데 다음 그림 보시면 글로벌 IB들의 1분기, 올해 1분기하고 4분기의 유가 전망을 한번 보십시오. 좌측, 우측.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3, 40불 하던 것이 5, 60불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보면 지금 유가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 30불에서 40불, 40불에서 만약에 60불까지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50%의 상승률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우리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미국 집중되어 있던 자산들이 위험 자산으로 다시 확산되는 국면들이 이미 시작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유가 뭐 이런 측면, 엔화 그리고 일본 시장, 유럽 시장 이런 곳에서 돈이 다시 흩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시장과 유가에 대해서 관심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FOMC 회의가 갖다 주는 어떤 교훈이라고 본다면 자산의 어떤 재분배, 좀 분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 달러, 유가 정상화 이쪽으로 전략을 좀 전해드렸고요. 추가적인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이슈 함께합니다. 네, 슈퍼마리오의 입소입니다. 자, 슈퍼마리오 하면은 아무래도 닌텐도의 좀 대표적인 게임의 이름이었죠. 네, 참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콘솔 박스를 그렇게 고집을 해오던 닌텐도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좀 바닥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좀 보였던 닌텐도인데 결국 이제 그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모바일 게임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어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기업, 변하지 않는 투자 주체가 얼마나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삐뚤어진 고집불통인 이런 회사도 결국에는 시대 흐름에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주가가 이제 닌텐도가 모바일 게임을 선언을 하면서 주가가 21% 올랐거든요. 네. DNA라는 회사랑 주식을 교환을 하면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앞으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갖춰가지고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점 때문에 국내 모바일 게임 회사라든가 온라인 게임 회사들이 좀 주가가 요동을 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 분명한 이 현상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제가 슈퍼마리오가
솔직히 우리는 굉장히 친숙한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귀한 정도 해주면 되겠죠. 제가 입소라고 표현한 얘기는 여기 지금 만만한데 지금 들어온 거 아니거든요. 거의 지금 훈련소에 입소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모바일 게임 시장이 그만큼 지금 치열한데 한동안은 그 닌텐도가 이제 콘솔 박스에서 좀 자구책으로 위라는 이제 제품을 내놓으면서 그래도 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좀 길지 못했고 결국은 지금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의 모바일 게임 업체랑 제휴해서 게임을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주고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용 슈퍼마리오를 이제 만나보게 될 텐데 말씀대로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이번 외신 반응 좀 어떨까요?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을 따르면은 콘솔 사업을 고집을 끝까지 부리다가 사람들은 모두가 핸드셋 가지고 게임하고 있고 뭐 컴퓨터로 게임하고 있는데 혼자서 그걸 계속 우겼던 거죠. 뭐 언젠가는 다시 되겠지. 그리고 뭐 모바일 게임 자체가 과금 자체가 처음엔 다운로드 자체가 프리인 게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아이템 사고 이렇게 되면은 과금이 되긴 되지만 그런 형태 자체를 굉장히 부정을 하면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닌텐도의 과거 행적들을 좀 밝히면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슈퍼마리오를 뭐 플랫폼 모바일 게임으로 개발을 하고 플랫폼을 개발해서 진출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주가가 올랐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임 시장에 대한 좀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슈퍼마리오가 사실 뭐 5억 개 이상 팔린 굉장히 중요한 뭐 큰 게임은 맞습니다. 그렇죠. 큰 게임 맞지만 캐주얼 게임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통신 속도가 빨라지고 미드코어, 하드코어 게임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시기를 계속 가져가고 있고 이쪽으로도 과금 형태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매출을 많이 흘리는 이런 지금 시장 산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캐주얼 게임 그 슈퍼마리오 하나 가지고 온다고 해서 젊은 어린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슈퍼마리오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보러 우리 추억에 잠겨서 5,000원씩 다운받아가지고 슈퍼마리오나 하세요 라고 하면은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봤을 때 먹히지 않거든요. 네. 중국 모바일 게임 개발사가 10,000개, 우리나라 1,000개, 아니 중국 20,000개 난립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1,000개 게임사 중에서 중국 가서 유일하게 자체 능력으로 해결해서 된 게임 컴투스에 서머너즈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시장에 슈퍼마리오가 지금 이제 훈련병이 돼서 엄청나게 고생을 할 것이라는 것은 개발하고 현지화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요. 성공도 장담할 수 없고 돈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캐주얼 게임 시장, 만약에 슈퍼마리오 게임 뭐 좀 성공을 하게 되면 캐주얼 게임 시장은 약간 좀 위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래 산업인 미드코어, 하드코어의 이런 그 게임들을 가져가는 이런 업체에는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가져도 된다. 이런 하락 형태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뭐 그전에 이제 닌텐도 위에서도 보면 이제 대부분 게임들이 캐주얼 게임들이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이 컨텐츠에 대한 변화도 분명히 닌텐도가 좀 가지고 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숙제는 분명히 남겨놓고 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코어 게임 개발사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까지도 같이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소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예, 감사합니다. 네.